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주식시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비게이터 곽도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크게 시장 무너질 것 같진 않으니까 그거 걱정은 하지 말자. 네. 그런 정도 상황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워낙 심리가 좀 취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빠지면 완전히 빠지는 줄 알고. 그런데 큰 틀에서 지금 저희가 모르는 전혀 다른 블랙스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럴 거리는 별로 없어요.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보유 포지션이 많게 되면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돼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피곤한 직업이긴 한데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혹시 바이든이 되었을 때 미국의 기업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독점 규제하려고 네네. 했던 거 하나 있었고, 바이든이 법인세를 상당폭 올릴 것 같다라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당선돼서 집권하자마자 법인세를 경기가 좋으면 몰라요. 지금 경기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퍼줘야 되는데 갑자기 법인세를 올리고 그리고 또 뭐 그 독점 규제법을 지금 하고 하는 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네. 증시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이제 환율, 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네. 그 다음에 3억 대주주. 음.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 네.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데, 미국 대선은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네. 항상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들어와서 나쁠 게 없다라는 그렇죠. 톤으로 이제 항상 말씀을 이제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속도 빨라요. 예. 네네. 그리고 너무 급작스럽게 하니까 혹시 이게 한국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회사들이 많은 한국의 증시 상황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수출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강세가 되면 경쟁력에 있어서 네. 이렇게 조금 힘에 부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실적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 고민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예. 네, 산업 사이클, 산업 업황과 네. 환율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 네. 환율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반면에 업황 사이클이 훨씬 더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비중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가 갈라질 것이냐 고민을 해보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마진이 박한 쪽이에요. 대표가 자동차죠. 경쟁도 격화되어 있고. 예. 그런 그 반대편에는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는 경쟁이 격화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인텔의 낸드까지도 하이닉스가 앞으로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업황 사이클이 훨씬 중요해요. 반도체 쪽은. 업황만 좋아지면 환율은 상관없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근데 자동차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종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러면 그 한국의 수출 총 데이터가 네. 꺾이지 않을 것이냐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등등등등이 경쟁 국가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위안도 강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격렬한 게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냐의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낫다고. 오히려 수입주들은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강세고 앞으로도 대체적으로 강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래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하거나 이제 뭐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 주식을 사면 어떨까? 그래서 제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최근에 주식을 보면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조금 더 강세인 게 보통 순환매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장세인 건지 아니면 환율의 영향인 건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거 좀 복합적인데 네. 기술주들이 살짝 꺾인 거는 일단 많이 갔어요. 첫 번째, 많이 달리면 항상 많이 달리면 후유증은 있는 거고 많이 달리면 쉬어야 되는 욕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이 간 데는 가지 마라.
인기 있는 주식은 하늘 높이 영원히 오르는 나무가 없듯이 인기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견제를 하자 하는데 이자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자율이.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자율이 올라온다는 거는 갖고 있으면 돈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예, 이자율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바닥일 때는 금융 비용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금융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계 기업 중에서도 성장성이 좋은 한계 기업은 아주 좋아지는 거죠. 네. 그죠? 네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그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성장성이 좋아도 이익에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는 신경 써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이자율이 올라오면 이익 구조가 더 좋은 회사가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대목이. 네. 한 대목이 있고,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으로 에너지 수입하는 회사들이 아주 좋아지죠. 대표가 한전. 그렇죠. 한전 요즘 주식. 한전 좋고 뭐 가스공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요. 예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원래 그 항공주,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비행기 안 뜨니까 근데 사실 맞죠. 항공주가 아주 좋아요. 맞죠. 네, 아주 좋아지는 건데 뭐 아시아나는 이제 구조 조정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고 그래서 아주 좋아지는 거 맞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여행이 풀리면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행이 안 풀려서 환율 효과가 안 나고 있는 업종도 많지 지금 여행 업종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과거만큼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업종이 전면적으로 다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환율에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수출해서 못 파는 것보다 자본이 유입될 가능 사이즈가 더 크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이 요즘 외국인들의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하고 위안하고 같이, 그러니까 원화랑 위안이 같이 강세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뭐 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도밖에 신흥국이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저렇게 문을 열어주면 100이라는 돈이 그러겠죠. 중국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서 그 부분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과거보다 저희가 사실 예상이 조금 틀리고 있는 게 원화가 이 정도 강세면 왔다구나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이제 외국인들 엄청 들어올 거야. 이랬는데 사실 지금 1180원, 90원에서 지금 1130원까지 왔는데도 별로 안 들어오잖아요. 물론 과거만큼 많이 팔진 않지만 그만큼 그런 측면에서 중국 쪽으로 자금이 더 흘러 들어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이다라고는 여겨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를 한번 해서 또 이 부분에 또 지금 또 중국 가야 된다 뭐 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본이 부족해. 재작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중국 그 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물건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달러가 부족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 갖고 나올 때 막 제한을 많이 걸었었어요. 예전에 미래에셋에서 안방보험인가 뭐 산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방보험은 이제 결렬돼서 뭐 돈을 물어줘야 되고 뭐 계약금 날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때쯤 해서 그러니까 2018년 이래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공급이 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호를 열고 달러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고요. 지금 3억 대주주 요건 뭐 그게 뭐 합산을 해서 하진 않을 것 같고 뭐 3억이냐 5억이냐 뭐 10억은 최근에는 쑥 들어가 있는 것 같고 3억인데 개별 뭐 이 정도쯤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터넷 댓글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야, 3억까지 우리가 걱정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3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 이런 그런 댓글들이 있고 뭐 여론도 약간 거기에서 좀 갈리는 경향도 있는데 뭐 여기 다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특히 요즘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얼마 안 갖고 있었는데 3억 넘는 경우들이 있었던 업종이 하나 있죠. 대표가 바이오예요. 바이오 폭등하면서 3억 대주주가 엄청 많아진 거죠. 네. 10월 중순부터 바이오가 비리비리합니다. 코스닥이 비리비리한 이유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뭐 셀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은 3억 이상 대주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겠죠. 어떻게 올해 어떻게 할까요? 보였어요. 그러면 일단 차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익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89, 12월 28일 전까지 팔고 1월 초에 차면 되는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그 물량이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특히 11월, 12월에 많이 던져져서 네. 개인들이 피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하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크게 움직이시는 분, 그러면 주식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시는 고위 공무원들은 이건 진짜 시장을 진짜 잘 모르는 거고요. 네. 이게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꼼수는 확실히 꼼수죠. 이건 저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가자. 3억 납세를 시켜라. 3억 이상 납세를 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23년부터 네. 하니까 해라. 근데 왜 대주주냐고. 그게 막 어불성설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곧 대주주 할 수 있어요? 저는 꼭 전 내고 싶어요. 저는 아니. 저는 그 장사하면서 소원이 뭐였냐면 5억 이상 소득을 해서 네. 40% 이상 세금을 내보는 게 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네. 꿈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일단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결국 세금 내게 하기 위한 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완전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이걸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현재 정부가 그동안에 말했던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증권 시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들어가서 뭐 지수 3천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 정책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건 또 명백하죠. 그리고 세제 제도도 우호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건 명백하고요.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장기 보유 공제를 없앴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들이 잘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존니 선생님이 기여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래가 밝은 대형 주식들을 장기 투자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확률이 높은 투자예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연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파악하고 하니까 그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초과 수익을 구가할 수도 있고 그걸 노리고 가는 건데 개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전업이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대형주 중에 이 회사는 정말 좋은 물론 그것도 항상 보면 꼭지에 잡긴 하더라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 근데 어쨌든 근데 꼭지 아닌 거 대형주 중에 그것들을 잡아서 오래 들고 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개인들은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사실은 자꾸 매매만 조장하나?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큰일 났네. 잡혀가겠네요. 이 정도에서 잡혀가면 안 되죠. 그리고 실명도 얘기 안 했는데 네. 누군지는 알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시총이 작은 기업들 이 그럴 확률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3억 관련. 3억 관련.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개인들이 밑단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제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총 예를 들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이며 조 단위 밑에 있는 들은 이제 영향 받죠. 바이오나 이런 데들은 바이오는 영향 많이 받을 거예요. 이미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저도 그렇고 일단 한번 팔아놓고 다시 살까? 이런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 혹시 투자를 하고 계시면 조금 큰 회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성장성이 많은 회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라고 팔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고민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참 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 미국 네. 대선입니다. 뭐 네. 저희들이 뭐 왜 미국 대선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아침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네. 있고 부양이 뭐 되고 안 되고 한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시장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진짜 기업만 바라보면 되는 상황으로 돌아올까요? 네. 예.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십니까? 넘길 건 넘겨야죠. 이거 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회색 코뿔소 이벤트가 있을 네. 것이냐는 고민이에요. 네. 근데 그건 항상 갖는 고민이죠. 투자하면서 항상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항상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네, 어떤 얘기? 누가 될지. 누가 될지? 야,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한 건데 네. 순수하게 저희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이기는 사람이 먼저 먼저 하면. 그리고 네. 지는 사람은 그걸로 오케이, 네,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죠. 가위바위보. 예, 잘 됐습니다. 제가 이기면 사실 좀 그랬었는데 저는 정파적인 이해가 예,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재미삼아 정파적인 이해관계는 100% 재미삼아 그냥 하는 정파적인 이해관계 1도 없고요. 저는 사실은 잠깐만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래도 뭘 내게 하려면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00원. 500원. 500원입니다. 네, 원래 전 트럼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럼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재미난 뉴스, 그 블룸버그 뉴스 보고 이거 장난 아니구나 분위기. 그러니까 뭐냐면 반 트럼프 세력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돈 주고 표를 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돈을 플로리다 갖다 쏟아붓는 그 억만장자죠. 네. 그래서 핵심은 플로리다. 예, 그렇죠. 네, 플로리다 넘어오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채권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는 바이든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바이든이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의 흐름은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 금융 시장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럼프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뭐 저순이 소유 이제 한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럼프형이 또 쉽게 물러날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저도 신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술은 마셔도 음주운전은 아닐 수 있으니까 맞죠? 아무튼 그러면 저는 트럼프.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옷도 바이든 푸른 계열인데요. 블루 웨이브. 원래 민주당 계열이시네요. 저 TK 출신입니다. 옷은 파란색 입고 있고요. 생각은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는데. 트럼프 식으로 딱 빨개지셨네요. 제가 TK 요즘 빨간색이더라고요. 네. 옷은 파란색 입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조금 무겁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주식시장 어린 양들을 인도해 주시는 양평의 목동 우리 각도기님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다들 괴로우신가 봐요. 열기가 식었어요. 열기가 식었어. 분위기가 많이 식은 것 같은데 투자는 룰렛장이 카지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애 기간 동안 함께 가는 거고. 옷뛰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옷뛰기? 아니요. 5만 원 벌면 팔거나 5% 오르면 팔거나 이게 개인들 사이에서 옷뛰기라고. 정말 이거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끝이 보이는 투자예요. 안 그래도 장이 어떻게 되냐고 자꾸 자신의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20년간 투자를 했대요. 20년간 결과가 어떠십니까? 하니까 적자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투자해서 빨리 손을 떼십시오. 앞으로도 결과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직설로 날렸죠. 기분이 얼마나 나쁘셨겠어요? 댓글 다셨더라고요. 그래요? 전 모릅니다.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받아주시면. 네네.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이거 20년간 검증된 결과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완전히 개조하거나 뜯어 고치지 않으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계속해서 미래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망한 거라니까요. 그 태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10배 수익도 내본 적이 있다. 응? 그리고 몇 번 수익을 내본 적이 있다. 근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가 신용만 안 썼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대. 그때부터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한대. 근데 그런 공부는 다 소용없는 공부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욕심 제어, 그다음 자기 절제 이런 개념들을 깔지 않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뭐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맨투맨, 뭐 성문 기본 달달달달 외운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듯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만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걸 해보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 이거는 심리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내 스스로를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고 원칙을 세워놔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스스로에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사실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중에 혹시 내 자산을 잘 운영해 주실 분이 누굴까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잃어도 되는 돈이 저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돈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들으시면 진짜 지겹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한번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뭐예요? 또 그렇게 주식 매매 버튼을 누르고 매도 버튼을 누르고 계시지 않냐라고 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했던 얘기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그런 쪽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습관이 또 잘못 들으면 그거 빼기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신용 쓰는 것도 습관이에요. 정말 신용은 정말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 한둘 만나? 진짜 임상병리 하듯이 그쪽으로 임상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녹아가는 걸 봤으니까. 참고로 저는 전 직원 중에 신용 수익이 가장 적은 직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전 농담입니다만 이번에 또 승진해서 탈락되실 수도 회사에 수익률이 회사에 이익을 많이 안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하면 되죠. 근데 진짜 이게 그 책에서도 썼지만 이 브로커 수수료가 제로화 되면서 신용으로 돈 버는 사업으로 바꿨어요. 이게 은행처럼 은행을 쫓아간 거예요. 돈 벌기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그래서 신용 쓰게 하는데 근데 진짜 우리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기 증시각도의 TV 보시는 분들 그다음 독일마을 분들은 신용 쓰지 마세요. 늦게 가도 빨리 가요. 그게 빨리 가는 것처럼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1,500만 원으로 나는 3억도 만들어 봤대. 근데요 내 앞에는 아무도 그래가지고 없어진 사람 내가 한둘 봤나? 심지어 옵션에서요 단 며칠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 어렸을 때 2억 가지고 200억 만드는 것도 봤어요. 옆에서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근데 언제부터 박살이 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저 사람 맨날 저러다 망할 건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언제야? 2002년이에요. 2002년 그 전부터 투자하시던 분인데 그 돈 몇십억을 다 날려서 이제 1억, 2억 이거 남은 거예요. 그거를 1억 정도 남은 걸 풀 신용을 써서 2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9.11 테러가 터진 거예요. 진짜 블랙스완이네요. 그 다음날 수십억으로 바뀐 거예요. 수십억으로 바뀌고 그게 200억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지점이 전국 선물 옵션 매매 1위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매매를 하니까. 근데 나중엔 다 털리고 갔어요. 그게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꿈을 꾼 것 같다.
제가 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이 시장에 들어오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결과는 결정돼 있다. 예. 예,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꾸는 꿈이 현실로, 그러니까 조금 먼 미래, 가까운 미래, 한 10년 정도 안에 차곡차곡 현실로 쌓여져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같이 한번 꿀 수 있는 그런 각도기 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다리의 역할. 다리입니다, 다리. 잘 안 보이시죠? 계좌처럼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예. 근데 저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런 한 주가 다음 주에는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권순장의 브릿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